오도 이 세계에서 실천합니다. 상편. 기열 황룡네 이놈! 황건줄의 여느 때와 같은 투정 가득한 새초라는 일갈에 슬슬 배도 고파가지고 수육이 될 준비를 하며 몸을 푸는 황룡이었지만 자신을 불러놓고는 미동도 않은 채 서있는 황룡의 모습에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넌게 이 새끼들 대장 아니냐? 아니 또 왜? 지난번에 출하법으로 분신 많이 만들어줬잖아 이 새끼야. 못 찾겠냐? 나는 지난 83조번째 쾌요일 얘가 목 놓아 부르짖던 이상영속성을 깨우쳤다. 이 분신들의 위치는 인지했으니 그 문제는 아니다. 아이 그럼 혼자 일보면 되겠구만. 아이 더 볼 일 없으면 나 찬다잉. 아니 기열 중에 기열이 얘가 판단해야 할 일이 생겼다. 사건의 발달은 늘상 무더운 영하 69도의 토요일 집통떡 해병이 연등 시간에 저지른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찐빠가 원인이었다. 집통떡 해병이 영내 디스코드를 사용해 폰 플레이어를 가동, 매지컬 고양이 귀 빤스 테마왕 초에 한정판 4대 VD를 반입해 시청하던 중 어째서인지 자각몽 전회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박철군 해병에게 촉발된 것이었다. 잠깐만. 야,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은 십통떡이 걔가 자체 연등을 하면서 십떡 애니를 본 게 문제라고. 그렇다. 허나 본인은 그 흘러빠진 기열사제 미디어에 오도 기압에 걸맞는 품격이 있다고 주장하는군. 뭔 개소리고 그게. 황근출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주기장에서는 벌써 892번째 해병 수비드 까망베르로 분쇄되고 있는 집통떡의 모습이 보였다. 선진평행의 바람이 불어 최근 사소한 찐빠는 중성자별 유배형 포지트로늄 원소 기반 생명체와의 전회 등으로 가볍게 질책하는 풍조였지만 기열사제 민간인이던 시자에서도 기열로 취급받는 매체를 반입하였다는 사실에 집통떡 해병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때까지 영면에 처해지지도 못하고 갈려나가게 된 것이었다. 에라이 또라이 새끼들. 그럼 그렇지. 맞는가 기열 황룡? 지금 당장 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도록. 기열 중에 기열인 너라면 이놈의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겠지. 진떡팔과 마철두가 황룡을 반기며 한 차례 해병 수타면으로 다진 뒤 야 이 개새야! 되살아난 황룡을 컴퓨터 앞에 앉히고 돈 플레이를 켜주었다. 돈! 비록 프로그램의 설계의 한계로 1 이상의 숫자를 인지하지 못해 타임라인이 디아블로몬 기폭스위치 마냥 0과 1 왔다갔다 했지만 어찌됐건 영상 자체는 정상적으로 나왔기에 황룡은 황룡출 옆에 무심하게 앉아 매지컬 고양이 뒷반스 테마왕을 감상하기 시작하였다. 오프닝이 재생되자 수많은 캐릭터들이 칼싸움을 벌이더니 음악에 맞춰 병원을 달리는 장면이 펼쳐졌다. 기열 황룡! 이 사제 민간인들이 지금 뭘 하는 건가? 아야 니네도 싸가 부르면서 구보 뛰잖아 임마. 그거랑 비슷한 거야. 오프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귀찮았던 황룡이 대충 둘러대었으니 황근출은 무언가가 납득이 간다는 듯 낮고 무거운 소리를 내었다. 어디 보자.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봐. 뭐 족같지만 시간 죽이는 용도로는 뭐 괜찮네. 만화라 해봐야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메가톤맨, 시무라 아주머니, 동인지밖에 모르는 비오타쿠 황룡이었지만 최소한 사람이 만든 영상물을 이 꾸렁텅이 속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감상을 이어나갔다. 이었고 애니메이션 주인공 용사 다나카 스즈키가 닌기미 족같은 병신 이론을 들먹이며
미개한 이세계인들에게 식량난을 해결할 작물을 요리하는 방법을 보여준 그때. 하하! 씨발, 너 또 왜 울어? 옆에서 풍기는 유황쌍내의 고개를 돌려 황근출을 바라보자 그가 마치 제철소 쇳물처럼 부정함 없이 순정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아의 황룡! 저들이 뭘 먹는지 똑똑히 봐라! 기아에 시달려 독극물을 입에 드는 불우한 시민들이 아직도 지구촌에 존재했단 말인가! 그렇던 것이었다. 황근출 님 눈에 비춰진 이 세계의 주민들은 흉장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해병 축산 폐기물, 해병 폐기 산업류, 해병 암모니아를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차마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에 5도의 기원이 된 해병답지 않게 그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으니 의협의 해병혼이여. 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가. 아이 쇠고기랑 튀김이랑 오렌지 주스잖아 이 씨발 똥개이 새끼들아. 공감 능력, 볼필 어빌리티가 부족한 찐빠답게 황룡이 말도 안 되는 세연을 늘어놓았으나 강철과도 같은 해병 정신을 간악한 농간으로 기만할 수 없는 바 황근출 해병님은 번개같이 황룡의 목을 베고는 야 개소리야 확성기 해병을 호출했다. 막산의 모든 인원들은 개쌍해라! 우리 해병대는 지금부터 이 세계로 간다! 확성기 해병이 방송이 막살을 울리자 모든 해병들이 지체 없이 연병장에 집합하였다. 무모칠 톤톤정 역시 최대 6,974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12승 5두 봉고에 일사불란하게 시동을 걸었다. 추운 날씨에 엔진이 얼진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우려가 무색하게도 익숙한 쌍을 풀리며 오도봉고가 덜덜거리기 시작하자 그라인더에서 해방된 10통떡 해병이 간단하게 작전 개요를 브리핑하였고 이어 황근출 해병님의 훈시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식량이 없어 해병 축산 폐기물, 해병 산업류 폐기물, 해병 암모니아를 입에 대는 불우한 이들에게 대민 지원을 실시한다. 포항 시민들께 베풀었던 따뜻한 온정을 이 세계의 백성들과 나누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 않은가? 새끼들 기합! 10통떡 해병! 진행 루트는 확실한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고의 탑승에 지체 없이 트럭에 지면 탑승자 모두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연병장에서 한참 기압스러운 계절이 이어지는 와중 화장실에 남은 황룡은 애니메이션은 현실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깜빡 잊고 하는 스스로를 자책하였지만 이내 똥개이들이 메타인지를 할 수 없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냥 잠이나 자기로 하였다. 에휴, 이 병신들. 그래도 뭐 조용하고 냄새도 안 나니까 좋네. 한동안은 안 오겠지. 또 뭔데 씨발. 보다 해병의 의리와 인협은 기어이 황룡을 쳐버리지 않았으니 제발 쳐버려줘. 출발한 줄 알았던 오도봉구가 역돌격을 감행 화장실 벽을 씹어창 내면서 황룡을 태우러 온 것이 아니겠는가. 아하! 타쇼! 되게 기술열하긴 하지만 뭐 평소 우리 민중을 잘 봐준 것도 있으니 은혜는 은혜야지. 황근출 해병님도 탑승을 허락하셨어. 무모칠 톤톤정이 멋쩍게 웃으며 황룡을 집어들자 황근출 역시 침묵으로 묵시적 동의를 하였고 이내 황룡은 야이 또 씨발 똥개 새끼들 너 놔줘라 난 여기 있을란다.
마리 내뱉지도 못한 채 안테나 꼭대기에 수줍게 앉아 꽉! 모험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었다. 살다 저런 건 처음 보네. 이 세계의 전생 담당자 전생여신 경주 전씨다. 전생여신은 눈앞이 수정구에 펼쳐진 개 족같은 광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자신이 손수 기른 포항시의 전생 트럭 기사들이 마하 6.9의 속도로 서행하는 시뻘건 봉고에 치여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야 이거, 꼬라지를 보니까 전생 희망자들 같은데 그냥 웜홀 한번 태워줄까? 허나 감탄도 잠시. 최근 도로교통법의 광파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기에 억지로 전생 트럭 운용수를 늘려 할당량을 채우던 여신은 어떻게 척부견도 탔었는지는 알 방도가 없었지만 무려 6,974인이 탑승한 12인승 오도봉고에 마음이 통한 것이었다. 비록 수정구 너머까지 개시장 똥끄른내가 진동하던 저들이 어떻게 봐도 정상은 아닌 바 이 세계의 치안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몹시 다분하였으나 그녀는 공무원이 아니던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고블린 수육을 한 점 씹으면서 0.74초간의 고민을 하던 여신은 결심을 굳혀 붉은 오도봉고를 전생 대기자 명단에 올리자 오도 해병들은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웜홀 게이트로 이동되었다. 같은 시각 용사 다나카 스즈키는 말러기를 침범한 산적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전생하기 전 나무 위키로 긁어모은 중졸도 알법한 지식으로 무장한 그답게 명석한 두뇌와 화려한 몸놀림으로 능수능란한 싸움을 선보이고 있었다. 어이, 내 녀석의 아이스 소드 뭔가 무뎌지지 않았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런 특별히 알아준다고 할거나 얼음은 소금에 녹는다고. 뭐라고? 스즈키가 마실 나가 명절 액땜하는 노인과도 같은 민첩한 동작으로 소금을 뿌려 무기를 녹이자 주먹과 발차기를 쓸 줄 모르는 산적타전들이 산을 외치며 머리를 부여잡던 그때 어디선가 매캐하고 콤콤한 이 세계의 것들이 아닌 것 같은 천박세포를 겁탈하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야래 랄까 또 습격인 거냐? 이런 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고. 금방 정리하고 가볼까나? 스즈키는 자신이 부재한 사이 산적의 본대가 마을을 친 게 아닐까 걱정하여 서두르려 하였으나 이내 스즈키뿐만 아니라 산적 일당들의 얼굴도 굳어가기 시작하였다. 이건 다른 냄새 따위가 아니었다. 개씹장 똥끄릉내였다. 이변을 감지한 스즈키가 악취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웜홀 게이트의 가속도로 광속을 돌파한 오도봉고가 찬드라세카르 한계까지 넘어 스즈키를 직격으로 들이받았다. 아무리 봐도 포항시는 아니구만. 황근출 해병님 도착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합 모두 신속하게 내려 상황을 살핀다. 야 씨발, 와 씨발, 이게 진짜 되는 거였냐? 자신들의 앞을 막던 난적 스즈키가 순식간에 증발을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오도봉고에서 빤스만 입은 거한들이 일사분란하게 내리기 시작하자 산적 두목의 이마인 식은땀이 흘렀다. 저 쌍내나는 마차는 뭐냐? 저 용병들은 또 뭐고? 두목님, 일단 그 용사는 놈들이 처리한 것 같으니 잘 구슬려서 동맹으로 삼아보죠. 부하의 직원에 산적 두목이 솔선하여 나섰으나 피부가 회색으로 칼변된 깨발랄한 사내와 용암에 담갔다 뺀 새까만 골렘이 자신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는 게 아니겠는가? 용사놈들이 없애준 건 고맙소. 뭐하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댁들만 괜찮으면 우리와 함께. 야,
출발부터 운수가 좋구만 탐정이. 이렇게나 찾은 입대자들이 많이 모인 건 풍킬남중 캠프 이후로 처음이지 않은가? 돈! 일단 말은 통하는 듯하여 대화를 시도했지만 씨발 장냄을 풍기는 거구의 사내들이 대뜸 자기들끼리 영문 모를 소리를 하더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두목은 대도를 받고 대금을 꺼내들러 위협을 가했다. 씨발 그냥 말로 하려 했더니 안 되겠구만. 얌전히 우릴 따라오지 않으면 피를 보게 될 것이다. 곧 두목은 가장 만만해 보이는 어째서인지 빤스가 아닌 옷차림의 그나마 체구가 작은 남들이 대검으로 내리쳐 반으로 갈랐으나 산적 두목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진짜. 아저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망가셔잉. 또 못 볼 걸 보겠네 씨발거. 해병 수학 분신술. 본래 사대 민간 닌자들의 분신술은 빠르게 움직여 몸 하나를 둘러 보이는데 하는데 그치지만 해병 덧셈은 전후의 임박.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를 이어붙인 값이 답안으로 도출되는 것. 산적두목의 칼을 맞은 황룡은 한 명과 또 다른 한 명으로 쪼개졌으므로 1 더하기 1은 11, 즉 11인의 분신을 생성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칼에 맞은 청년이 순식간에 쥐가 새끼를 치듯 분열하는 광경에 넋이 빠진 산적두목은 종전에 두 사내가 자신의 부하들을 봉고에 구겨넣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고, 이었고 거추장스러운 갑옷과 대검 대신 해병수로 세탁한 각 잡힌 발광과 반스가 입혀진 것이었다. 든든한 아세일 이렇게나 많이 했다니. 무모칠 통통정 새끼 기합 돈. 허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계의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을 터. 이제부터 신속히 대도시로 향해 대민 지원을 실시한다. 이 세계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892인의 아세이를 입대시킨 기압찬 현장을 취한 황근철 해병님은 이내 결의에 가득 찬 얼굴로 안광을 빛내며 왕성이 위치한 대도시로 향하였다. 이님이 쌍갈 창녀다! 오도 해병들이 산적들을 기회도하고 태민 지원을 위해 대도시로 향하던 그 시각 경로한 이 세계의 시 오얏나무 이씨로 명왕루대에서 자생한 이 스카리옷 유다와 통일시도 그는 전생 탐방자를 찾아가 한껏 기합을 넣고 있었다. 치트 몇 개를 던져주고 지켜 세우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개백수 다나카 스즈키를 그나마 적격자라고 생각해 데려왔건만 오도봉고가 100조짜리 X1S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을 뛰어넘은 속도로 스즈키를 쿼크 단위로 쪼개버리고 또 모자라 김효채가 중성자별을 탈출해 인접한 물질을 자신의 속성으로 바꾸듯 892명의 산적들이 오도봉고에 꾸겨 삼켜져 단 74초 만에 아세이가 되어버리는 광경은 여간 기암인 것이 아니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저 쌍내나는 개새끼들에게 무슨 등격을 줬길래 저 지랄이 난 거냐? 아니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주고 이장만 시켰는데 아우 미치겠네. 상식적으로 10몇 명 겨우 들어갈 고물차에 6,974명이 타고 있으면 사람이 맞는지부터 의심해야 할 거냐. 야 이 빡대가리 새. 잠깐만 6,974명? 한창 전 생여신에게 기합을 넣던 이 세계 신이 불현듯 전철 한가운데 아침에 먹은 시리얼이 장례 시위를 벌이는 불길함이 엄습하였다. 이었고 전 생여신을 pil쳐내고 수정구를 들여다본 그는 그만 감당할 수 없는 기합에 졸도하고 말았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제 수학과 괴를 달리하는 해병 덧셈의 원칙에 의거 웜홀 게이트를 탈 때부터 한 명이 낙오 없이 도착한 6,974인의 오도 해병들과 비록 입고 먹을 것이 없어
나약한 백성들을 해치던 산적들이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아세이가 된 892명의 자진 입대자를 합치자 6974 더하기 892는 바로 697만 4892. 놀랍게도 700만에 가까운 대군이 편성된 것이었다. 이에 오도봉구에 꾸겨 넣어진 해병들이 임계 질량을 넘어 해병 핵융합이 발생. 따로 바이오 오일이 필요 없음을 물론이고 쌍늘한 자연광 덕에 야간에도 도로 식별에 문제가 없는 친환경 핵발전차가 탄생했으면 더함이라. 와, 거기 멈춰라. 수도로 들어가기 전 인원과 목적을 밝혀 경합. 비록 검문을 목적으로 봉고를 세우려던 수도 경비병들의 DNA 유전 정보가 소실되는 잔망스러운 소란이 일었지만 덕분에 오도 해병들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왕성까지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랴. 야, 이 똥개 새끼들아! 차에서 씨발 방사선 나오잖아, 방사선! 야, 하다못해 그냥 그 세우고 그냥 걸어가면 안 되겠냐, 이 새끼들아! 황룡새끼 기열! 대민 지원을 위한 협상이 한시가 급하거늘 당치도 않는 소리다. 아! 황현출 해병님, 저 위에 제일 큰 상이 보입니다. 즉시 돌입하였습니다. 우모칠 기합! 전 인원 신속히 협상의 태세를 갖춰라. 아! 그렇다! 이 세계의 주민들이 식량이 없어가지고 해병 오폐수, 해병 축산 폐기물을 섭취하는 광경은 당장 돕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웠지만 문제의 근원에 메스를 대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법. 황근출 해병님은 10명의 무고한 숲을 베더라도 한 명의 나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에이브러험 스탈린의 격언에 따라 가장 높은 지도층과 협상에 결연을 맺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굽어 살피라 호소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윽고 절벽과 기둥을 타고 올라간 오도봉구가 그대로 왕성평면 클라스의 충각을 감해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전환하여 69장의 격벽을 뚫고 식사를 즐기던 왕의 앞에 번개처럼 쫓아야 했다. 이건 대체! 야, 괜찮으십니까? 공주의 생일을 맞아 가족이 모두 모여가지고 다같이 식사를 하던 국왕 임금 아이엠 골든의 눈앞에 왕성의 벽면을 통째로 쌍두질한 오도봉구가 멈춰섰다. 이윽고 봉고에서 내리는 거한들을 향해 왕실 근위병이 장을 빼들고 나섰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에게는 갑주도 장도 없었다. 이미 그들의 무장은 언쌍섭 해병의 소유가 견이 되었기 때문에 맨몸이 된 근위병들이 허둥을 대던 그 순간 먼저 관장 승명을 떼겠다. 나는 포항 해병 직할 오도자세 기합 광역특별시 오도 해병 황근출이다. 당신이 이 나라의 국왕인가? 맞긴 한데요. 당신들은 누구요? 관능 성명이라니 그게 무슨... 이 세계의 수많은 백성이 식량이 없어 폐기물을 먹으며 연명하는 것을 돈 플레이어로 보았다. 왕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터. 그러니까 돈?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요? 저기 아저씨 이 새끼들이 하는 말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배고픈 것 같아가지고 얘네가 돕고 싶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어요. 예. 즉시 기합찬 협상을 개시하려는 황근출을 막아서며 황룡 새끼가 감히 끼어들었으나 황룡은 수용이 되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어째서인지 오도 해병들이 왕이 먹던 식사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이 또 왜 지랄이고 니 병신 새끼야. 그야말로 오블리스 노블리스가 알던
왕과 왕비, 공주가 먹던 음식은 이 세계의 주민들이 먹던 식사보다 더더욱 형편없었다. 그들은 차마 묘사도 잘 수 없는 악취에 해병 내비듬 한 방울이 묻어도 69일간 냄새가 가지지 않는다는 해병 공업용 메탄올, 익혀 섭취할 경우 69명의 해병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해병 맹독 곰팡이 따위를 식사랍시고 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병신들아, 저거 후추에다가 포도에다가 송로 버섯이잖아. 무슨 곰팡이 같은 지. 야이 씨발 것들아, 뭔 개소리가. 가장 부유한 왕족임에도 굴절인 백성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해 독강물을 입에 대다니. 국왕! 방금은 나의 찐빠였다. 오도 해병들의 유황쌍내 가득한 눈물에 국왕도 그들의 진심을 깨달아 코를 부여잡으며 같이 울어줬고, 씨발, 저기 뭔 냄새야. 왕비 뒤에 수줍게 숨은 공주 역시 감격에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겠는가. 알겠어. 사과는 받을 테니 이제 좀 나가주시오. 진떡팔 마철도 서둘러라. 즉시 이들에게 왕의 명물을 대접한다. 들끓는 협객의 쌍내나는 의협심이여 금검자약한 국왕이 애써 사양하려 들었지만 어찌 고지곧대로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황근출 해병님의 명에 진떡팔이 기약차게 중식도를 휘두르자 이내 황룡은 네 조각으로 베어졌다. 진떡팔의 칼에 4등분된 황룡이 다시 해병 수학 분신술을 발동.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111. 그렇다. 1111인분의 분신을 뽑아내자 마철도가 콧노래를 부르며 해병 수타면, 해병 탄탄면 등 야심차게 개발한 신메뉴를 다져내기 시작하였고, 진떡팔 역시 선임으로서 질서랴 해병 진미채, 해병 크루아상, 해병 선지 푸딩 등 기합찬 디저트를 만들기 시작하니 국왕 일가와 근위병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일손이 부족했기에 주기장 소속도 아닌 오도 해병들도 나서서 미숙한 손길을 보태는 바 모든 처두가 한마음이 되어 실시하는 첫 대민 지원은 대규환 지옥의 거파처럼 훈훈한 열기로 달아올랐다. 자, 이건 지옥이야. 내가 전쟁 때 저지른 짓 때문에 지금 지옥에 온 거라고. 원리엄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저들을 막아야 해. 해병들이 황룡을 조리하던 도중 왕실 근위병들이 기대감을 참지 못하고 벽에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흘러빠진 자세를 보이긴 했지만 거기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은 오도 해병들도 기열 민간인들도 똑같지 않겠는가. 황근출은 부군이 웃으며 이들을 책하지 않았다. 한편 네 자릿수에 달하는 분신이 무참히 썰려 요리가 되어가는 와중에도 무심히 부활한 황룡의 본체를 손을 떨며 응시하던 국왕은 입에 거품을 물음과 동시에 호르몬 분비로 급격히 사고가 가속되는 브레인스톱 현상을 겪었고, 이내 자아가 뇌관으로부터 역돌격을 감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잠깐만 보자. 저 청년 분명 칼에 4차례나 맞았는데 왜 안 죽는 거야 쟤? 잠깐만, 근데 저 쌍내난 수개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근데 찐빠가는 또 무슨 뜻이지 이게? 근데 씨발 인육 처먹는 건 그래 뭐 그 포항인지 뭔지 아는 도시가 우리랑 도덕관념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아무튼 그렇겠지. 이었고 모든 조리가 끝나 근위병 책 입에는 해병 진미채, 원리엄의 입에는 해병 탄탄면을 물려준 마철도와 진떡팔이 기쁨에 눈알이 반바퀴 돌아가 정신적 아우성을 지르는 그들이 호탕하게 웃으며 격려하였고, 신상아를 다루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덕의 자작 운동을 손수도와 해병 부들을 삼키도록 배려해주고 있던
바로 그때 잠깐만! 다들 멈추시오! 왕! 우리 포항시의 명물 황룡으로 만든 해병 푸드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양 말고 들어라. 아니 씨발 똥기 아니지. 아니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소. 역돌격을 거쳐 차를 다시 뇌관으로 회수한 국왕이 자신에게도 해변 크루아상을 권하려는 황근출에게 다급하게 외쳤다. 그렇지. 우리는 일전부터 마왕의 위협을 받고 있었소. 힘이 있다면 부디 도와주시오. 월렴과 즉 거품을 물고 혼전한 왕비와 공주를 수습한 뒤 국왕이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왕성이 자리한 대도시를 어찌 수습하여 주민들을 돌보려 하고 있는 있지만 최근 아왕군의 위세가 강해져 대놓고 도시를 침공, 온갖 공작을 펼쳐 치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뭐야?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서 주민을 잡아간다고? 이 인면수진도 정도가 있지. 돈! 국왕의 이야기에 무모칠 통통적이 격한 분노를 표하자 잠시 침묵하던 국왕이 이어 말하였다. 그뿐만이 아니오. 불법 영랑망을 통용해 나이가 들어 분별이 힘든 이들에게 기부를 명목으로 골드를 갈취하는 사례도 있어. 순진한 자들을 속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다니 어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쟁할 참수 역시 이마에 힘줄이 불끈 솟았으며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드 상점에서 거래하는 재화와 주민들 목채 토지를 스리슬쩍 자신들의 앞으로 돌려놓는 일도 있었어. 뭐라고? 이 천벌 받을 것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 아닌가? 견상섭의 복면 너머로 차가운 노기가 아른거렸고 그리고 그 동맹의 목마들을 영입시켜가지고 말이오. 잠을 자던 왕성이 주민들이 다음날 사라지는 일도 있었지. 이럴 수가! 잠잘 때조차 안심할 수 없단 말인가? 부대의 2인잔 박철군 역시 경로에 침착함을 잃어 국왕 옆의 소파와 앉아있던 황룡을 반으로 쪼개 야이 개소 나와! 씨발창을 냈다. 심지어 국왕은 마왕군으로부터 도시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 신탁을 받아 용사 한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소환된 용사는 소금을 들고 산적토벌을 나간 뒤 불안정기묘 쿼크처럼 증발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아이 개쇼이들아 씨발 니들이 화낼 게 뭐가 있냐. 이제 하다가 양심도 수육으로 만들어 처먹었냐 임마. 그새 부활한 황룡이 무언가 찐파를 놓았지만 피 끓는 의협심으로 가득 차 분노한 해병들에겐 들리지 않았으니 이었고 오도 해병들은 국왕의 청을 받아들여 마왕군으로부터 도시를 지켜주기로 약조하였다. 야, 그냥 조수석에 타셔. 조봉변 선장이 무릎에 앉으면 되지. 민준이가 룡이 삼촌 어디 갔어? 막 찾더라고. 야, 이 씨발놈들은 내가 왜 거길 왜 타냐고. 야! 용이 삼촌, 차가 막 빛나. 너무 재밌다. 그치? 야, 그래. 우리 민준이 재밌으면 됐지 뭐. 황근출의 왕성 순찰 명령에 다지금 697만 4,892명의 아세이들이 오도봉고에 탑승 해병 핵융합이 가동되었다. 쌍노란 빛으로 왕성의 늦은 밤길을 비추는 오도봉고의 조수석. 결국 톤톤정의 무릎이 앉은 황룡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나도 이 똥개 새끼들 때문에 피곤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도 나름대로 힘들구만. 이열 황룡! 또 다시 전우를 똥과 개로 모욕한 것은 수욕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이 세계의 주민들을 걱정하는 얘가 기특하여 유예하겠다. 생각 잃지 마라 씨발로마. 우모칠과 톤통정 사이 아공간 69에 탑승한 황근출이
브레인 리딩을 시전하여 황룡을 질책하였으나 오늘따라 유달리 감성적으로 된 것이었나 황룡은 더 이상 별다른 찐발을 내놓지 않았다. 그나저나 무모칠 돈돈장, 오늘은 내가 찐빠가 많았다. 국왕의 어려운 사정을 듣기 전까지 나 역시 그가 원흉이라고 의심했었다. 아, 당치도 않습니다. 비록 궁왕이 몹시 다급하게 왕군을 몰아내고 치안을 지켜준다면 어떤 보수라도 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왕성의 어려운 사정을 오도 해병들도 눈앞에서 보았으니 어찌 이를 주는 대로 받을 수 있으랴. 국왕의 보수 제안에 손살을 친 해병들은 고용비와 상여금 굿발을 받지 않았고 대리석제 기동 16개, 금간석제 궁전 벙커 지붕, 미스릴로 만들어진 골조, 회관주개 69배의 값어치를 가진 강석고 16.9킬로톤, 왕비의 비자금, 궁중 전용 응지식기, 74세기 전 용주기 습격으로부터 왕성을 지켜낸 영웅 지금은퇴의 국보, 월광검, 원리엄과 책 정도만 챙겨 급하게 출발한 것이었다. 무모칠 해병님, 돈돈정 해병님, 저 앞에 무언가 사람이 아닌 듯한 무리가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 마하 0.7세를 준수하며 순찰이 돌던 와중 눈으로 하는 감지는 뭐든지 차례 해변이 급볼이 내려왔다. 어떻게 봐도 사람의 실루엣이 아닌 덩치가 크고 뿔이 돋아는 다수의 형상이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는가. 언니님 놔주세요 제발. 아세이 안돼. 놀란 오도 해병들이 서둘러 달려가자 온갖 종족이 뒤섞인 마물들이 수인 엘프 계집을 묶어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게 아니겠는가. 방근철 해병님, 저들은 그렇다. 직접 보는 건 오랜만이로군. 해병 성소수자, 해병 게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어찌된 연유인지 피땀을 나눈 전후 오도를 걷는 사내들이 아닌 기열 계집들에게 정력을 품는 뒤틀린 취향의 소유자들인 마왕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불결한 품성을 지녔던 것이었다. 야, 아니 그 씨발 그 불결한 건 맞는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 동계 슈아기들아. 찐빨이 놓던 황룡도 이내 침착하게 항문에서 몽키 스패너를 꺼내 응전태세를 갖췄고 뒷주머니다 이 새끼야. 박철고는 메타와 적을 일체화해 아공간을 박리시키는 드립 워킹을, 괴흥태는 포진의 무형의 검기를 둘러 소립자 단위까지 절단하는 무형 시해컴을, 현상섭은 관측되지 않은 27번 외우주에서 김바이 친 보디트로늄 기반 성간 생명체를 꺼내 조용히 발치에 풀어놓으며 전투 좀비를 맞췄다. 어디 보자. 얘는 너무 어리고 얘는 좀 싱싱하니 뭐야, 이것들은 뭐야? 침략조의 행동대장 오우거, 함은 오시다. 아무튼 오우거가 소리 없이 나타난 오도봉구를 발견하자 그의 부하들이 오우거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몇몇은 수인기의 집을 인질로 잡아 방패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야, 왕실군인가? 거기 들리면 대답해라.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는 74명이다. 거기다 너희 인간쯤 한 명이서 어디서 너끈하지. 그 작은 마차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 한 명, 하나, 둘, 셋, 넷, 10명, 20, 50, 100, 100, 200. 와, 씨발 좆됐다. 본래의 마물은 야간에도 대낮처럼 밝게 볼 수 있는 바 행동대장 오우거는 12인승 오도봉구의 크기를 보며 적의 전력을 오판하였으니 마치 한 달간 방치한 바퀴벌레 시체를 뒤집을 때 기어나오는 그것들과 같이 쥐 좀 많은 오도봉구에서 내리는 행렬이 끊이지 않음을 감탄했고 이내 좆됐음을 감지하였다.
아니 아까 한 말이 막 싸우자는 건 아니고 난 납치범 아니오. 노예를 받은 상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리 그냥 서로 볼일만 보고. 간악한 거짓말은 관두라. 나는 해병이 되기 전 너와 같은 쟁빠였으니 이놈이 화적이면 딱 봐도 알 수 있다. 민간인을 해치고 금품을 뺏는 상적이었지만 무모칠 톤톤정의 도움으로 어엿한 5도 해병이 된 걸주 쌍괴 해병의 일갈이었다. 그는 이 세계에서 영입한 첫 아세이였던 바 아직 진흙의 감퇴가 덜하였기에 오우거의 정체를 간파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걸주 쌍괴의 칼날이 쌍내에 굳혀진 오우거의 경동맥을 원심분리하려는 그 순간 걸주 쌍괴 해병 기다리게. 심증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이를 그라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송나라 주황 때부터 해병대의 예산을 관리해오던 아이신기오로 스크루지 해병이 나서 그를 말리는 게 아닌가. 이유인 즉슨 오우거가 정말 상인이라면 기열 계집들을 구입해 풀어주면 될 일이고 그 누구도 피를 보지 않고 끝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 그 말이 맞소. 그 말씀 잘 하시는구려. 지금 마침 그 떨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노예들 한 명당 그냥 다 해가지고 100골드 싸게 가져가는 건 어떠시오? 응? 아이 신기오로 스크루지, 이를 보고 싶지 않은 네 마음은 기아락하나 우리 해병대 이 세계 화폐 예산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렇습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왕실의 지원이 없더라도 이 정도 지출은 앞으로의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이 캐셔이들아, 니네가 씨발 그 왕궁 대들보까지 다 털었는데 당연히 지장이 없어야 정상이지 이 새끼들아. 황근철 해병의 무릎에 자신만만하게 대답한 아이신기오로 스크루지 해병이 황룡의 찐빠이도 아랑곳 않고 신속하게 오우거 일당 앞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 있네. 이제 이 기열 계집들은 우리가 대력하겠네. 아이고 고맙소. 아니 잠깐. 아이신기오로 해병으로부터 콜드를 받아든 행동대장 오우거가 경악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럴 땐 말하기는 뭐하지만 콜드를 잘못 주신 것 같은데. 그렇던 것이었다. 아이신기오로 해병이 싸된 민간이었다면 앞과 뒤를 고지콧대로 곱한 민간 곱셈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에 노예들을 구입했겠지만 그가 선보인 것은 해병 곱셈. 기호의 앞과 뒤 숫자로 형연하기 힘든 과정을 거치는 민간의 곱셈 과정과는 전혀 다르게 해병 곱셈은 X기호를 적자 생존 소거를 나타내는 바 앞과 뒤의 숫자 중 더 기억찬 숫자만 남기면 되는 것이었다. 오우거가 데려온 기열 계집들은 총 69명, 인당 가격은 100골드였으니 민간인의 곱셈으로 계산할 경우 100 곱하기 69는 6,900골드라는 실로 불교적인 예산이 소요되지만 해병 곱셈으로 계산할 경우 100 곱하기 69는 숫자 69가 100보다 더 기억차므로 100을 소거하여 69골드라는 저렴한 값이 나온 것이었다. 이었고 5도 해병들은 마왕군의 복거와 지던지 불명의 쌍창내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기열 계집들을 안전하게 인계 야산에 방목하였으며 행동대장 오우거의 야, 씨발 나간도 새끼들 아니야, 진짜. 나는 앙증맞은 반발이 있긴 했으나 다양한 문화 태생을 존중하는 포항시의 5도 해병들에겐 마물은 해병이 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은 무의미했다. 이윽고 74인의 믿음직한 아세이가 더해져 6,974 더하기 892 더하기 74는 6억 9,748만 9,274명의 대군이 편성된 그 장관은 여간 기합이 아니었으니
이어 무모칠 돈돈장은 물론이고 황근출과 박철군, 황룡까지 가세해 약 89초의 시간을 들여 7억에 가까운 대군을 오도봉고에 꾸겨넣자 극한까지 압축된 질량으로 자체적인 해병 중력을 지니게 된 것이었다. 와, 씨발 이게 들어가기는 하네. 황룡! 이제야 오도봉구의 훌륭함을 알았는가? 그 광경에 기열 중에 기열인 황룡마저 감탄을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기합이 아닐 수 있으랴. 잠시 뒤 오도봉고가 해병 중력의 영향으로 자기장 벌새를 방출하기 시작하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속이 가능케 되었고, 비록 내색하지는 않았으나 보람찬 순찰 결과를 국왕에게 들려주어 그의 실험을 덜어줄 마음에 들떠 왕성으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국왕! 대답해라! 괜찮은가? 황근출 해병님, 왕궁에 80골드를 넘는 값어치의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밤중에 습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왕군의 침략조를 격퇴하고 엘프와 수인 계집들이 야산에 방목해준 뒤 7억에 가까운 대군을 꾸겨넣은 밀도로 벌사를 방출, AU 단위의 가속력까지 지니게 된 오도봉고였지만 민준이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기에 야, 캐슈애들아, 네 아무리 그래도 그 규정 속도는 지켜라. 얘 깨겠다 임마. 라는 황룡의 의견을 수용. 초음속의 최소 단위 1469km로 속도를 줄여가지고 왕성 복귀에 6시간 54분이 걸려버린 것이었다. 헌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간밤에 습격이라도 받았는지 왕성의 지붕도 기둥도 없어 움막처럼 지은 대피소가 마련되었고, 값비싼 강속고 재질의 성벽면도 모조리 뜯겨나갔으며 우연히 취미로 왕궁의 4차원 도면 구조와 비물질 간섭적 잠입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현상섭 해병의 증언에 따르면 왕성의 잔해를 뒤져본 결과 감당할 만한 물건이 모조리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어제 당신들이 왕성이 어려워서 도움을 안 받겠다더니 왕궁을 씨발 다 털어먹었잖소. 국왕의 일갈에 움찔한 대갈돌박 해병이 돌연 해병 노트에 무언가를 미친듯이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해병 전략 암호 전문가 1QW324R 느낌표 해병과 명탐정 고단 천군을 독파한 탐정 제갈 참수 해병이 마라톤 회의를 거쳐 국왕의 단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내었다. 씨발 나쁜 욕설, 다 털어먹다. 김빠이, 어려운 도움 당신들. 그렇다. 나쁜 욕설인 씨발은 마왕군을 지칭하는 표현을 터. 어제 씨발 같은 마왕군이 우리 궁을 다 털어먹었어. 당신들께 도움을 줄 수 없어 미안하오. 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1QW324R 느낌표 해병이 해병 세석을 통해 결과를 출력하여 선임 해병들에게 보고를 하자 다시금 오도 해병들의 눈에서 뜨거운 유황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왕! 사과할 거 없다! 해병대는 사사로운 보상을 바라고 인력이 흉내내는 소인배가 아니다! 뭔 개소. 아휴, 됐어. 됐어.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야, 이 캐슈 애들은 니들 솔직히 말해봐라. 니들 그냥 사실 그냥 똑똑한 거 아니야. 웨벨스가 와도 그딴 해석은 못하겠다 이 똥개이 쉐끼들아. 국왕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며 분위기를 깨는 황룡이 다시금 해병 수학 분신술을 써 왕성의 재건을 돕던 와중 국왕은 손짓으로 황룡의 본체를 불렀다. 아이고 진짜 그 면목이 없습니다. 괜찮소. 그 좀 가까이 이리 좀 와보시오. 목불 인견의 지옥들을 두 차례 겪은 이세계의 국왕은 뇌관으로부터 자아를 역돌격 회수하는 기술에 점점 가속도가 붙었고, 때마침
죽어도 되살아나며 해병들에게 불만이 큰 듯한 황룡을 눈여겨보았던 것이었다. 마왕군의 횡포도 두렵지만 해병대를 더 이상 주둔시켰다가는 마왕이 검은발 곤양이로 보일 만큼 무참한 피해가 날 것을 자명하였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차라리 두 세력을 맞붙게 해 마왕을 똥구름텅이에 밀어넣어 처리하고 해병들이 마왕 성터에서 지내도록 만들면 저 황근출에는 대장도 자신에게 적대감은 없어 보이니 대놓고 왕성을 노리는 마왕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였다. 아이고 아저씨 잠깐만요. 이 똥개이 슈애기들이 마왕성에 눌러 앉으면 마물 대신 다른 똥개이를 보낼 텐데. 아유 뭐 그래도 성간 운행이 될 마차로 왕궁 오는데 7시간 걸린 빡대가리들이지 않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우릴 잊겠지. 그건 맞지요. 내 혹여나해서 묻소만 저들은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아오. 머스근이야 은출이랑 철곤이는 뗐는데 나머지는 아마도 뭐 그렇겠지. 자신보다도 더 해병 생태하게 빠삭한 국왕의 지혜에 황룡이 입을 떡 벌리자 국왕은 품에서 지도를 꺼내 황룡에게 건넸다. 네, 부탁 좀 드리리라. 저들을 제발 잘 유도해 주시오. 국왕에게 따봉을 지켜세운 황룡은 이윽고 1111인의 분신을 왕궁 재건에 맡기고 황근출을 쳐다 뛰어나갔다. 야, 이 슈애기들아, 나 잘 들어라잉. 나는 더 이상 마왕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장 가가지고 마왕놈의 씨발창을 내자고. 단긴도 쇠뿌리 해야지 안 그냥. 황룡! 디카프리오가 몸의 7구멍에서 해병술 쏘를 연기력을 발휘해 황룡은 5도 해병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국왕이 준 지도는 호모와트의 위대한 마법사 엠창멸천 위즐리 형제의 사인과 더불어 마왕성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좌표가 내비게이션처럼 표시되고 있었고 어차피 해병들의 진영으로는 지도와 배지는 다를 바가 없으니 여행 도중 긴바이 당할 걱정도 없었던 것이었다. 황룡! 네가 이토록 기약찬 의견을 낼 줄은 몰랐다! 비록 감명받은 황근출의 포옹으로 약 69일간 지워지지 않을 쌍창내와 갈빗대가 6.9개가 분쇄돼 골절되는 부상을 얻긴 했지만 상황이 급박했던 황룡이 갈비를 대충 때려 맞추고 오도봉고에 탑승하자 부서진 강석고 파편 운막집 그리고 공주의 생선물과 왕비의 18K 목걸이 국왕의 가족사진을 걸던 금태가 미세하게 달린 액자 69세기 전 운설의 낙하로부터 수인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킨 엘프 대영웅 다라곤의 국보 대지의 방패 기아를 대비해 보관하고 있던 74가지의 종자씨약 왕자가 널어놓고 잊어버린 빤스 근위병 월렴과 책을 꾸겨넣은 5도 해병들이 뒤를 따랐다. 가이조 쌍두 해병님, 마왕섬으로 가는 도중 직진을 잘못하여 우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형묵도 해비야. 걱정 마군. 우리가 사는 행성은 도전 모양이지 않은가? 그럴 땐 더 직진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이 세계에서 영입한 오우거와 산적두몽의 저지능화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황룡은 다시금 조수석 무릎 위에 톤톤정에 앉아 작전을 브리핑하기 시작하였다. 잘 들어라잉. 일단 여기 나만 읽을 수 있는 지도가 여기 있어잉. 자, 여기서 한번 꺾고 옳지. 모모칠이 나이스. 그리고 저 기약찬 도성문에서 앞에서 잠깐 멈추고잉. 아흑! 오케이. 잘했어. 그리고 내가 민준이한테 쭈쭈 하는 이 손 보이지? 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킬 테니까 다시 돌아서 직진. 따구르! 잘했어 임마 새끼. 경비병 있네. 잠깐 창문 열고 통행 중
따드르르르르르르. 아, 맞다, 씨발 중력. 에휴, 어쩔 수 없지. 황룡, 나도 좀 보여달라. 무모철과 톤톤정에게 지도를 읽어주고 있는 황룡의 모습에 뒷좌석 말석 6697만 8823 부근에 앉은 대갈돌박 해병이 호기심에 끼어들었으나 무려 3번에 걸쳐 길을 꺾으려는 지도의 그림과 정보량이 과다로 시냅스의 소포체가 사멸되는 앙증맞고 작은 소등이 있었다. 뭐야? 잠깐 보쇼. 저거 괴물 딱지를 산성 아니요? 돈. 892분쯤 지났을까? 황룡의 요청에 따라 마하 0.69 서울 어린이 대공원 관람차 운행 규정 속도 참조함으로 서행하며 길을 꼼꼼히 살피던 무모칠이 봉고의 해병 중력에 사로잡힌 경비병의 찬 해를 와이퍼로 치우자 마치 고목과도 같은 거대한 성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저거 맞다. 저거 맞다. 저거 맞나 보다. 민준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삼촌들이 저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올게. 알았어, 삼촌. 조심해서 갔다 와. 민준이를 좌석에 앉히고 선발대가 내리자 그야말로 아왕이라는 그 어두운 이름에 걸맞는 검은 구름으로 상공이 덮인 성체가 그들을 맞이하였다. 아, 씨발, 불길하게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하냐? 무도. 히어로 황룡. 라스트 보스는 언제나 비밀주의. 나따브라 해병. 공략집 읽을 수 있겠는가? 하이! 제 고향에서 자주 본 약발이 이세카이와 재미있달까? 마왕성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반겨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 우레처럼 호랑이 하여 보혈을 휘둘러 전방 690개의 창살문을 까부수는 앙탈 부리던 황건출이 나따무라 해병을 다그쳤다. 나따무라가 아세이던 시절 그의 국적을 두고 그야말로 무량태수와도 같은 74분의 마라톤 회의를 벌이던 해병들은 레오타라는 그의 사제 이름과 표기법을 찾자 그가 본래 말갈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말갈은 약 15세기 말엽 2세계 무르의 유행을 선도한 바가 있었으니 이 세계의 강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의 문화적 소양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다. 다시카니. 거래와 그 문제가 어렵다 되었어요. 마왕의 정체는 와타시 타치노 생각들과 좀 다를지도. 나따브라 해병. 그가 해병대에 입대하기 적합한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소린가? 동양 선임인 오노야주 해병이 다그쳐 묻자 나따무라 해병이 간략히 설명했다. 자신들이 준비한 매지컬 고양이 귀 빤스 대마왕 2세계 공략집에 따르면 마왕은 고양이 귀가 그려진 빤스를 입은 남성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고양이 귀를 지니고 빤스만 입은 계집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야, 근데 보통 마왕은 남자 아니냐? 근데 이거 애니메이션 요거 일본 애들 거니까 또 이게 모르겠네. 이 세계물의 원산지가 일본이라는 외국 찐빨 저지른 황룡을 고 노야추 해병이 6.9cm의 거리에서 화살을 쏴 침묵시키자 그와 동시에 방금 전 황건출 해병님의 앙탈의 씨발창난 창살 뒤에서 무언가 겁먹고 울음 섞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한문촉촉 해병이 해병 스킨 에코로케이션을 가동, 소리가 들리는 지도지에 다가가자 어찌된 일인지 두 수인 계집이 자네 뒤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언니를 해치지 마세요. 아세이, 안 돼. 어서 숨으란 말이야. 뭐고 이거 씨발, 니들은 또 왜 여기 있는데? 그렇다. 분명 오도 해병들은 오우거로부터 구출한 수인 엘프 계집들을 완전히 야선에 방목하였으나
그녀들은 오도됨도 없고 기압도 없으며 자세도 아니었기에 다시금 붙들려 마왕성에 끌려온 것이었다. 새끼들 안심! 아예 씨발놈들아 임마, 니네가 밤중에 얘네들 산에다 던지니까 당연히 길을 잃고 그냥 마왕성에 헤매는 거지 병신 새끼들아. 이에 이들을 본 진떡팔 해병은 계집들이 배가 고픈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하는 쌍내 품은 이 혁심이 발동. 비록 사제 계집이지만 붉은 오도 제프의 신념에 따라 주계장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부활한 황룡을 몰래 다져서 야 이 개새끼야! 따스한 수육 한 그릇을 대접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게이하다는 느낀 황룡이 몽키스패드처럼 보요하며 호랑이를 꺼내 휘두르자 머쓱하게 자신의 해병 초코파이를 긁적이는 잔망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야 씨발 진떡팔이 너희 개새끼 그 개새끼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이 새끼야. 저기 얘들아, 아저씨들은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희를 해치지 않으실 건가요? 그래, 그럼. 이렇게 보여도 그 나쁜 마방 그 혼내주러 온 착한. 여기서 황룡은 잠시 혀를 씹어 오도 해병들을 돌아보았으나 그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이내 고개를 돌렸다. 착한. 아무튼 혹시 너희들 끌고 온 그 마물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못 봤니? 이에 수인 특유의 후각으로 익숙한 개님이 씹상갈찬 내음을 맡아 언니는 자신들을 구해준 오도 해병들을 알아보았고 마물들에게 학대를 당한 충격인지 힘겹게 코를 쥐었으며 황룡의 무릎에 다답하였다. 전부 도망갔어요. 인재를 다두고 정부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인질과 죄수들이 잡힌 감옥에 감시병과 간수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연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걸 이제야 보고하면 어떡하나? 미안해. 분명 처음 봤을 때는 저 멀리 왕성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체크한다 한들 별 소용은 없다. 사이클롭스, 사투르누스, 전군을 소집해 상층에 올라라. 그랬던 것이었다. 같은 시간 마왕군은 대대적인 대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마왕의 측근 사이클롭스, 사는 중국 경주에서 내려온 성씨로 소환사 협곡에 서식하던 사일러스와 촌수를 따져 5촌에 달한다. 아무튼 사이클롭스가 마왕성을 침공하던 해병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가 평소 내지 않았던 찐빨이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해병들이 2차례에 걸쳐 왕실 근위병 원령과 책을 챙겨 본고에 구겨넣는 과정에서 이들은 해병 비품이 아닌 해병으로 취급, 해병 덧셈에 들어간 것이었다. 6억 9,748만 9,274명의 대군에 2명의 오도 해병들이 더해졌으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6억 9,748만 9,274명 더하기 2는 69억 7,489만 2,742, 그야말로 70억에 가까운 명왕군이 결집되어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었다. 바로 해병 가르강튀야. 70억의 해병들이 오도봉고에 탑승해 그 질량으로 슈버르츠 실트 한계점을 넘어 진화한 해병 중력의 역량은 유의미한 시간 지연을 일으켰다. 즉, 쉽게 말해 오도봉고에 탄 이들이 밖에서 관측할 경우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을 압축해서 볼 수 있는 방면, 바깥에서 사지 마왕군이 오도봉고를 관측할 경우 영업의 시간에 걸쳐 멈춰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일전 황룡과 무모칠이 느낀 892분의 체감은 압축된 시간을 관람하는 후유증에 기반한 것이었고 마왕군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갑자기 해병들이 나타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태. 에이 마왕님, 진짜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씨발 무슨 게이트라도 연 것인가? 그게 마력 반응이 전혀 감지가 안 됩니다. 무언가 관측을 방해하는 요소가. 젠장, 이렇게 된 이상 상층의 웜홀 게이트만 열리면 우리는 이 시간부로 다른 세계로 피난한다. 설상가상으로 수인 계집으로부터 적의 도주 소식을 들은 황근출이 다시 한번 포효와 같이 호랑이 하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병 하이브 마인드가 가동. 전발 5도 해병 12인을 제외한 69억 7,489만 2,729인의 해병들과 민준이 역시 비호처럼 출격하여 대륙권 계면을 뒤덮는 해병 상승기류가 발생한 탓에 마왕성의 구름을 몰아내 쌍창내 가득한 해병 청라돈이 형성된 것이었다. 이었고 쌍노란 무언가를 머금은 비가 내려 마왕성의 골조를 뿌리부터 녹이기 시작하자 마왕성의 행정 담당 영창없이 하는 마법은 뭐든지 차례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으쌰! 야 빠리! 예상대로잉? 우리가 다른 세계로 왔으니 마왕들도 우리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야 잠깐만. 그러면 얘네가 그 포항으로 도망가려 한다고? 나따무라가 진입 69분 만에 쓸모있는 힌트를 흘리자 황룡은 잠시 고뇌했다. 솔직한 말로 이 똥개이들이 포항을 지배하나 그들이 포항을 지배하나 그게 달라질 것은 없었지만 가장 최에서는 마왕을 때려잡고 마왕성 바깥을 뒤덮은 해병 전라군과 해병 웨이브를 보자 공멸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오도 해병들을 이 세계에 남겨 영원한 포항의 평화를 쟁취하는 것, 그것이 황룡의 계획. 어디 보자. 야 동계이 대장, 다 들었지? 이 세계의 주민을 납치하고 도주와 재산을 훔치고 사길차 골드를 탈취하고 잠든 사이에도 안심을 쏟게 만든 악의 무리들이 우리의 요람 포항으로 향한다는 말인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이어 보요와도 같은 우레를 끝마친 황근출이 마왕성의 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하자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해병의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였고 잠시 머리도 식힐 겸 황근출이 꺼낸 호랑이를 쭈쭈하던 황룡은 두 계집을 챙겨 파도에 올라탔다. 야이 씨발 오지마 이 개새끼들아! 타스카테네! 코노 마왕 충분히 오도 해병이 될 수 있다지?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경언이 과연 맞았던 것이었을까? 나타무라야 해병의 염려에 응답하듯 마왕은 오도 해병이 될 수 있는 자질, 팔다리 결손도 없고 XY 염색체의 보유자였던 것이었다. 그 이름답게 고양이 귀가 그려진 빤스를 입은 마왕이 마왕성 최상층에서 부하들과 함께 서가지고 해병들을 맞이한 게 아니겠는가? 맞다. 이 씨발 이 똥개이 샤기들의 포항으로 가는 게이트를 타고 돌아가면 이거 큰일이지. 비록 마왕의 신복 영창없이 하는 마법은 뭐든지 차례의 발빠른 대처로 6.9분 만에 게이트가 열리긴 하였으나 황룡이 견상섭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다 그가 마왕의 부하가 게이트를 열었다는 역사를 김빠이해 시간선에서 지워버리고 야! 마왕은 스스로를 쥐어내 몰아넣은 독과 같은 꼴이 된 것이었다. 대체 원하는 게 뭐냐? 애초에 내 놈들은 또 누구고 나도 저런 꼴을 만들 생각이냐? 이어 마왕이 이 세계 출신 5도 해병 걸주 쌍계와 오형묵두를 가리키며 비명과도 같은 탄성을 지르자 잠시 나따무라와 마왕을 번갈아보던 황근출 해병이 입을 열었다. 나따무라 해병! 경감망동을 삼가라! 비록 우리 해병대는 편견 없이 아세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마왕 아세이는 지은 죄가 그 깊이가 다르다. 그럼 너희들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편하게 죽여준다는 소리냐? 고양이 귀가 그려진 빤스에서 루악을 흘리던 마왕에게 잠시 화색이 띄었지만 황근출의 눈빛과 같은 호랑이를 마주하자 이내 잠잠했다.
적응만 하시면은 그래도 뭐 친할만 해요. 침묵을 깨고자 황룡이 위트 있는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기억력은 남다름이라. 이는 마왕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왕이 부하인 사투르누스를 불러 힘겹게 몇 마디를 하자 사투르누스가 눈물을 머금고 마왕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것이 아니겠는가. 잘 봐라. 이 알약은 단 1mm로 코끼리 69마리를 죽일 수 있는 맹독이다. 저수인 계집들로 실험한 끝에 대이종족 병기로 탄생한 물건이었지만 어차피 너희 몇 명을 족쳐도 내가 끝장나는 건 달라지지 않겠지. 나를 국왕에게 가져가 상금을 타든 구워서 먹든 마음대로 해라. 그랬다. 황룡은 선진평형 해병대에서 금기시되는 언어 폭력을 구사해서 마왕을 자살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황룡 내 놈! 이에 황은출 해병님은 다시금 호랑이와도 같은 포효를 휘두르고 박철고는 에테르 투사, 아공간 유배 드림 워킹을, 괴흥태는 포신의 한 뼘 움직임으로 넘치는 파도조차 가르는 무형찬 해검을, 견상 서번 제임스 웹 망원경이 892세기 뒤 관측 결과를 김바에 쳐 원리가 규명된 암흑물질을 투척하여 황룡을 따끔히 침착해 있으니 야이 개새들아! 브라보! 브라보! 해평태! 야이 씨발 이 새끼들아 지금 나를 쪼갤 시간이 있으면 뷰! 따빵! 제 죽는 걸 말리라고 이 개신 슈각! 따빵! 이 똥개 파칭! 샤! 이 똥개 새끼들아! 그만 좀 해라! 제 죄를 알지 못해 쪼개지고 갈라지고 썩기는 와중에도 황룡이 영문모를 기열러를 남발하던 바로 그때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라 마왕. 왕건출 해병님, 이 건방지고 사스러운 살인귀를 제가 지조하겠습니다. 고 가손 해병이 나서 마왕을 맛후임으로 삼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원래 그는 포항에 살던 시절 코끼리로 태어난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해병대에 들어올 수 없는 몸이었지만 종족에 따른 변형차별 완화를 촉구하며 이른 시위를 벌인 끝에 사바나 특제로 등용되어 해병대로 들어온 인물이었다. 독을 만들기 위해 코끼리 69마리를 희생하였다는 마왕의 증언에 그 역시 분노가 끓어올랐으나 한편으로는 눈앞에서 독을 삼키려는 자에게 연민을 느껴 그를 손수 곁에 두고 인생관을 지도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오가손 해병! 코끼리들의 죽음은 그 누구보다 분노해야 할 네가 그런 말을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좋다! 허락하겠다! 아야 이 개새들아 그 코끼리가 죽은 게 아니라 수인이 죽였댔대잖아. 이 코끼리가 아니라고 이 병신들아. 이어 황건출의 허락이 떨어지자 고가손 해병은 마치 코끼리처럼 질주해 약을 삼키려는 마왕의 손을 휘감았고 약을 저 멀리 떨어뜨린 마왕이 절교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자 고가손 해병의 표정이 한층 더 극해졌다. 이 딸을 환영한다. 아쓰리! 안 돼! 안 돼! 파킨! 끝! 에필로그에서 완결됩니다.